항상 기억에 남죠. 저도 책 독서 모임 하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 가끔 보면 그때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 했었지 기억이 나는데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 모임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우선은 제가 처음에 독서 모임으로 논문을 써야지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고 모임 분들의 말을 전부 다 녹음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아예 모임 할 때부터 녹음을 하고, 그리고 끝나고 녹음한 내용을 다 듣고 다 옮겨 적고 막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활을 한 1년 하고 나서 논문 쓰고 나서는 책 읽다 보면은 서현님은 이런 생각하겠다, 이런 대답하겠는데 지은이는 이런 대답하겠다, 이런 식이 막 그려져요. 막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막 토론하는 게 그려져가지고 그 옮긴 게 첫 책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연히 재밌는 경험들이 많은데, 그래도 이제 몇 가지를 고르자면, 제가 한번 이 질문 받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한 책으로 모임을 가장 많이 한 책이 뭐가 있을까? 그럼 제가 블로그 맨날 리뷰를 남겨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의 한 4번 정도 한 책으로 대상만 바꿔가지고 했던 모임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은 약간 강렬한 책이라서 남자와 여자의 약간 이성관계나 이런 가치관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, 그거는 한참 20대 후반에 그걸로 모임했을 때 우리가 남자 여자 막 연애관 막 거기 약간 바람 피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정당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4번 했을 때 대상이 다 달라질 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선은 이제 기본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횟수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찾아봤더니 82년생 김지영 그 책이었어요. 제가 이게 제안을 받아서 하는 모임이 많다 보니까 우선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하고 나서, 그리고 이제 평생학센터에서 한번 그 책으로 해달라, 도서관에서 그 책으로 해달라, 한참 그 책이 막 100만 부 막 이슈가 됐을 때, 그리고 한 분이 그걸로 이제 논문 써야 되니까 또 한번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, 그때도 같은 책이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. 연령대에 따라서 그 성비에 따라서 막 나누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가지고, 그때도 이 같은 책인데도 뭐 진행하는 사람이 같아도 이렇게 패널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,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청소년 모임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게 하나 있는데, 순례주택이라는 책으로 되게 가족적인 이야기거든요. 순례주택이라는 책으로 이제 고양시에서 청소년 모임을 했었는데, 딱 봐도 약간 건들건들거리고 자기 말로도 이제 막 질이 병 걸렸다고 하는 그 친구가, 남자친구가 왔었어요. 그래서 전혀 독서 모임에 올 것 같지 않은 친구가 선입견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 친구가 분위기 흐리면 어떡하지라 걱정할 정도로, 그러니까 키도 크고 이제 분위기 다른 남다른 친구가 왔었는데,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, 저희는 거의 책을 안 읽었었는데 순례주택을 읽고 나서 책의 맛에 빠졌다. 중2였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막 신나게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, 그리고 거기 이제 남자 여자 친구도 몇 명 있었는데 처음엔 되게 대면 어색해 하더니 그 끝날 쯤에는 서로 인스타 하냐고 서로 막 마팔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. 친해져가지고. 이거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자기네들끼리, 중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모르는 애들인데도 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고, 그리고 또 독서 경험 자체에 입문을 하게 되고,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반갑고 좋아서,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했지만 이 친구들은 더 일찍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. 그래서 이런 독서 정책이나 독서 한마당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하잖아요. 이런 게 의미가 있구나,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런 완전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분들 연수를 이제 좀 자주 하거든요. 인문학 연수 이런데 이제 하는데, 이제 미디어 읽고 쓰기 제 책으로 이제 연수를 했었는데, 그
미디어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는 거 하고 마지막에는 약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요. 근데 공무원분들이 이제 좀 깊이 있게 읽고 막 비판적 사고, 가짜뉴스, 뭐 팩트체크 이런 것보다는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. 근데 저를 섭외한 담당자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. 이게 또 사이드 잡이나 뭐 또 다른 먹거리 같은 이야기를 자제해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떻게 이제 강사를 하게 됐냐, 다른 일 어떻게 하게 됐냐, 돈 얼마나 버냐, 막 이런 거를 너무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되게 민망했던. 근데 항상 이 리더가 의도하는 거랑 또 참여하는 분이 원하는 바랑 다를 수가 있구나. 그것도 많이 느끼면서 진행했었습니다. 그래서 한테 요 정도 이제 네. 얘기 드릴게요. 듣고 나서 너무 재밌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항상 모임이어서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지만 정말 그 분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.